여러분, 뉴스에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건강하게 지내시던 분이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아무 신호도 없었대요. 가족들은 말합니다. 정말 갑자기였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는 없습니다. 몸은 이미 몇 주 전부터, 어쩌면 몇 달 전부터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몰라봤을 뿐입니다. 그 신호는 바로 다리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여러 의학 연구 자료들을 살펴보면 놀라운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뇌혈관 문제로 쓰러진 분들 중 상당수가 그 전에 다리에서 이상한 느낌을 반복적으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다리가 평소랑 다르게 느껴졌어요. 발이 제 맘대로 안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한쪽 다리만 자꾸 힘이 빠졌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렇지 뭐. 요즘 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며칠 뒤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여러분,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다리는 뇌 상태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신호등 같은 곳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뇌와 가장 민감하게 신호를 주고받는 부위입니다. 혈액 공급이 조금만 불안정해져도 뇌에서 내려오는 신호가 조금만 흔들려도 다리에서 가장 먼저 이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일그러지기 전에, 말이 어눌해지기 전에 다리가 먼저 경고를 보낸다는 거죠. 문제는 이 경고를 대부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설마 이 정도로? 좀 쉬면 나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소중한 시간은 흘러갑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뇌혈관 문제는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증상이 시작된 후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면 뇌세포는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신호를 보낼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다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주요 신호들을 실제 사례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순한 피로와 주의해야 할 신호를 구분할 수 있고 가족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으며 중요한 순간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다리가 보내는 첫 번째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이 달린 문제입니다. 이제 한 가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얼굴이나 말보다 하필 다리에서 먼저 이상이 느껴질까요? 그냥 우연이라면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가 자꾸 반복될 이유가 없겠죠. 우리 몸을 하나의 도시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심장은 발전소, 혈관은 도로, 피는 그 도로를 달리는 배달차입니다. 발전소 근처에는 물건이 빨리 도착하지만 먼 동네일수록 조금만 교통이 막혀도 배달이 늦어집니다. 우리 몸에서 그 먼 동네가 바로 다리입니다.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중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살짝만 불안정해져도 다리에서 먼저 피로감이나 힘 빠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뇌와의 연결 방식도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 뇌는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엇갈려 몸을 조정합니다. 왼쪽 뇌는 오른쪽 팔과 다리를, 오른쪽 뇌는 왼쪽 팔과 다리를 담당합니다. 뇌에서 내려가는 신호가 중간에서 한번 교차하기 때문에 이 통로 어딘가에서 피가 덜 통하거나 신호가 흔들리면 가만히 있는 얼굴보다 항상 움직이는 다리에서 먼저 어색함이 드러나기 쉽습니다. 다리는 걸음걸이만 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무게를 지탱하면서 균형을 잡고 방향을 바꾸고 속도를 조절하는 일을 동시에 해냅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화장실로 갈 때, 버스에서 내릴 때처럼 힘과 균형이 한꺼번에 필요한 순간에는 뇌와 다리가 숨 가쁘게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이때 신호가 조금만 늦어져도 한쪽 다리에만 힘이 덜 들어가는 느낌, 몸 중심이 흔들리는 느낌, 발바닥 감각이 다른 느낌으로 먼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리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불편해지는 곳이 아니라 뇌에서 보내는 작은 이상 신호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실제로 이런 신호가 일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73세 박병수 어르신은 몇 달 전부터 이상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화장실로 걸어갈 때만 몸이 한 번씩 휘청거렸던 겁니다. 처음엔 잠결이라 그런가 하고 넘어갔지만 손을 벽에 짚지 않으면 넘어질 것 같은 순간이 반복되자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졌다고 합니다. 하루는 화장실 문턱에서 중심이 크게 흔들리며 발끝이 바닥을 잘못 짚어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날만큼은 이건 그냥 잠 때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했던 건 낮에는 아무렇지 않은데 아침에만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무릎이나 허리 문제도 없고 매일 가볍게 산책하던 분이었기 때문에 더 낯설었던 겁니다. 며느리가 그 모습을 보더니 요즘 걸음이 아침마다 다르시다며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고 결국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을 때 측정한 혈압이 평소보다 낮게 나와 의사는 기립성 혈압 변화를 확인하는 기본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누워 있다가 일어설 때 순간적으로 혈압이 더 떨어지는 양상이 확인되었고 의사는 이런 변화가 있으면 아침에 일어날 때 뇌혈류가 잠시 줄어 균형이 흔들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크게 위험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아침에만 휘청거렸던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박병수 어르신은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서지 않고 침대 옆에서 잠시 호흡을 고르고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또 아침 첫걸음을 떼기 전에 발바닥을 가볍게 두드리며 감각을 깨우는 습관도 더했습니다.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아침마다 기울던 느낌이 훨씬 안정됐다는 변화를 스스로 느꼈다고 합니다. 박병수 어르신은 그때를 떠올리며 그 순간을 그냥 넘겼으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고 가족들에게 자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특별한 이유 없이 균형이 흐트러지는 상황이 특정 시간대에 반복된다면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다음 사례에서는 일상 생활 속에서 다리에 힘이 순간적으로 풀리는 경험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76세 박정숙 어르신은 평소 시장을 걸어다니며 장을 볼 정도로 다리가 튼튼한 편이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에도 어려움을 느낀 적이 거의 없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을 보고 버스에서 내리려던 순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버스 계단 첫 칸에 발을 올리자마자 무릎이 덜컥 풀리듯 후들거리며 힘이 빠진 겁니다. 몸이 앞으로 쏠리며 그대로 넘어질 뻔했는데 뒤에 서 있던 승객이 팔을 잡아줘 겨우 중심을 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순간적으로 아니, 내가 왜 이러지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고 합니다. 평지를 걸을 때는 멀쩡했기 때문에 더욱 당황스러웠던 겁니다. 집에 돌아와 잠시 쉬자 다시 괜찮아져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가 하고 넘기려 했지만 마음 한쪽에는 찜찜함이 남았다고 합니다. 더욱 이상했던 건 다음 날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다는 점입니다. 버스에서 내려 계단을 디디는 순간에만 다리가 힘을 제대로 받지 못해 손잡이를 잡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느껴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평지에서는 정상인데 계단에서만 힘이 풀리는 반복에 박정숙 어르신도 단순한 피로로 보기는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가족들과 상의한 끝에 가까운 병원을 찾아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의사는 박정숙 어르신이 겪은 갑작스러운 후들거림이 순간적으로 뇌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힘 조절 신호가 흔들릴 만큼 뇌혈류가 일시적으로 떨어졌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또 계단처럼 힘을 순간적으로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뇌 신호 전달이 조금만 늦어져도 다리가 꺾이는 경험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이런 변화가 반복되면 넘어짐이나 골절 같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피로나 긴장이 겹친 날, 아침처럼 혈류가 낮아지는 시간대에는 이런 현상이 더 잘 드러날 수 있다는 설명도 들었다고 합니다. 박정숙 어르신은 그 뒤로 계단을 이용할 때 반드시 손잡이를 잡고 다리가 안정되는 것을 느낀 뒤 천천히 내려오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또 아침에는 허벅지와 종아리를 가볍게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먼저 해 근육과 감각을 충분히 깨우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계단에서 갑자기 다리가 꺾일 것 같은 느낌이 훨씬 줄었다고 스스로 변화를 느꼈다고 합니다. 박정숙 어르신이 겪은 순간적인 다리의 힘 빠짐은 단순한 근력 저하가 아니라 몸의 뇌혈류가 일시적으로 떨어지면서 나타날 수 있는 신호였습니다. 이제 다음 사례에서는 힘이나 균형이 아닌 다리의 감각이 달라지는 변화가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79세 김경래 어르신은 가족들과 함께 살며 일상생활을 스스로 잘 해오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다리에 이상한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느낀 건 아침에 일어나 온돌 바닥을 밟았을 때였습니다. 두 발을 동시에 바닥에 올렸는데 오른쪽 발바닥은 금세 뜨거울 정도로 따뜻함이 올라오는데 왼쪽은 온기가 제대로 잡히지 않고 묘하게 둔했습니다. 마치 왼쪽 발바닥 위에 얇은 천을 한 겹 깔아놓은 것처럼 바닥 느낌이 바로 전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오늘따라 순환이 안 되나 보다 하고 가볍게 넘겼지만 마음 한쪽에 불편한 느낌이 남았습니다. 며칠 뒤 샤워를 하다가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두 다리를 타고 흐르는데 오른쪽은 뜨겁다 싶을 정도로 반응이 올라오는데 왼쪽은 물 온도가 선명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겁니다. 이번에는 그냥 넘기기 어려웠습니다. 같은 쪽에서 똑같은 느낌이 두 번 이어지자 김경래 어르신도 이건 몸에서 뭔가 신호를 보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저녁 식탁에서 이 이야기를 들은 자녀들은 바로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한쪽만 감각이 다른 건 그냥 노화라고 보기 어렵대. 병원 가보자라는 말에 결국 병원을 찾아 상태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진료실에서 이야기를 들은 의사는 온도와 촉감은 피부가 아니라 뇌가 신호를 받아 해석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의사는 같은 상황에서 한쪽 발만 둔해지는 변화는 발바닥 자체 문제라기보다 그 순간 뇌에서 감각을 처리하는 부위로 올라가는 흐름이 잠시 제대로 유지되지 않을 때 자주 보이는 양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온돌이나 샤워처럼 온도 차이가 큰 환경에서는 이런 감각 이상이 더 빨리 드러나고 이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가 화상을 입거나 미끄러져 크게 다치는 경우도 실제로 적지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이상한 느낌으로 끝났지만 이런 신호를 무시하면 다음에는 넘어짐이나 더 큰 뇌혈관 문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 김경래 어르신의 머릿속에 강하게 남았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김경래 어르신은 가장 먼저 아침 루틴을 바꿨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양쪽 발바닥을 손으로 번갈아 문지르며 촉감 차이가 있는지 살피고 온도를 켠 날에는 양쪽 발이 비슷한 속도로 따뜻해지는지 잠깐 집중해서 느껴보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샤워할 때도 손등으로 먼저 물 온도를 충분히 확인한 뒤 다리에 천천히 물을 흘리며 오른쪽과 왼쪽이 같은 온도로 느껴지는지 의식적으로 체크했습니다. 이렇게 몇 주를 지내면서 예전처럼 왼쪽만 묘하게 둔한 느낌이 줄어들고 오히려 내 몸이 보내는 작은 변화를 더 빨리 눈치채게 됐다고 말할 정도로 경계심이 높아졌습니다. 김경래 어르신의 사례는 다리 감각이 달라지는 변화가 그냥 나이 탓이 아니라 뇌와 다리 사이 어딘가에서 이미 경고등이 켜졌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온도와 촉감처럼 당연히 같아야 할 감각이 한쪽만 다르게 느껴진다면 조금 이상하지만 괜찮겠지가 아니라 이건 내 몸이 보내는 분명한 경고다라고 받아들이고 한 번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분의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났다가 잠시 후 다시 괜찮아졌다는 점입니다. 박병수 어르신도 아침에 휘청거렸다가 낮에는 멀쩡했습니다. 박정숙 어르신도 계단에서 힘이 빠졌다가 집에서 쉰이 괜찮아졌습니다. 김경래 어르신도 한쪽 발이 둔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증상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안심합니다. 아, 괜찮아졌네? 별거 아니었나 보다.
하지만 의료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괜찮아지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한 신호일 수 있다고. 이런 현상을 일과성 허혈 발작, 영어로는 TIA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뇌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다시 뚫리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증상입니다. 그래서 몇 분에서 몇십 분 동안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졌다가도 금방 회복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다시 괜찮아졌으니 이제는 별일 아니다 하고 안심해 버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여러 연구 자료들에 따르면 이런 일시적 증상을 경험한 분들 중 상당수가 3개월 이내에 실제 뇌혈관 문제로 진행하며 그중 절반은 단 48시간 안에 발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깐 증상이 사라졌다는 건 오히려 큰 문제가 곧 온다는 경고일 수 있는 겁니다. 뇌는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알아채세요. 준비하세요.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하고 괜찮아졌으니 됐다고 넘어가 버리면 몸은 더 이상 경고를 보낼 여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진 경우가 오히려 더 주의해야 할 상황입니다. 절대 다행이다가 아니라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한다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제 지금 당장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자가 체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집에서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간단한 자가 체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3분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저녁에 잠들기 전에 이 4가지만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의자 균형 테스트입니다. 의자에 앉아 팔짱을 끼고 일어나 보세요. 이때 양쪽 다리에 힘이 균형 있게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한쪽 다리에만 체중이 쏠리거나 한쪽이 유난히 버거운 느낌이 든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눈 감고 서기 테스트입니다. 눈을 감고 제자리에서 30초 동안 서 보세요.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지 체크하는 겁니다. 몸이 자꾸 한쪽으로 기울거나 발을 자꾸 움직여야 균형을 잡을 수 있다면 뇌에서 보내는 균형 신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발바닥 감각 테스트입니다. 양쪽 발바닥을 손으로 만져서 감각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세요. 온도 느낌, 촉감, 압력 느낌이 양쪽이 비슷한지 확인하는 겁니다. 한쪽만 유난히 둔하거나 다른 느낌이 든다면 감각 신호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일직선 걷기 테스트입니다. 바닥에 테이프를 일직선으로 붙이거나 타일선을 따라 10걸음 정도 걸어보세요. 비틀거리거나 균형이 무너지지 않는지 확인하는 거죠. 발이 선을 자꾸 벗어나거나 몸이 한쪽으로 쏠린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 4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이상이 있다면 절대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증상 시작 시간을 기록한 뒤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라도 이 체크법을 직접 해보시고 가족과 함께 해보셔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꼭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제 이런 신호들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혹시 마음이 무거워지셨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부터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뇌혈관 문제는 무섭지만 사실 상당 부분은 생활 습관 관리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다는 게 여러 의학 연구 결과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먼저 혈압 관리가 가장 기본입니다. 혈압은 가능한 120에 80 전후로 유지하는 게 이상적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혈압을 재고 기록해 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30분쯤 지난 뒤 측정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혈관벽에 작은 상처가 생기고 그 자리에 찌꺼기가 달라붙으면서 혈관이 점점 좁아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혈당 관리입니다. 건강한 분들은 공복 혈당 100 미만, 식후 2시간 혈당 140 미만을 유지하는 게 권장됩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벽이 점점 손상되고 그 결과 뇌혈관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의해 관리 목표치를 정하고 꾸준히 지켜나가셔야 합니다.
콜레스테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LDL 콜레스테롤,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수치를 낮추는 게 핵심입니다. 기름진 음식, 가공육, 튀김류는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3번 챙겨 드세요. 연어나 고등어, 청어 같은 음식이 대표적입니다.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와 올리브유도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도 잊지 마세요. 특히 녹황색 채소와 베리류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벽을 튼튼하게 지켜줍니다. 운동도 빠질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건 빠르게 걷기입니다. 하루 30분, 주 5회 정도면 충분합니다.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 부르기는 어려운 정도의 속도가 적당한 빠른 걸음입니다. 이 정도만 꾸준히 해도 혈액순환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 중에서는 금연이 가장 중요합니다. 담배는 혈관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니까요. 술은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1잔 이하로만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면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혈압과 혈당이 모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뇌혈관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건 다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주의해야 할 신호들이었습니다. 박병수 어르신의 아침마다 휘청거리는 균형 이상, 박정숙 어르신의 계단에서 갑자기 힘이 빠지는 경험, 김경래 어르신의 한쪽 발만 둔해지는 감각 변화. 이 모든 신호들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뇌가 보내는 분명한 경고였던 겁니다. 여러분, 다리는 단순히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 아닙니다. 다리는 뇌가 보내는 경보 장치입니다. 경보음을 무시하면 화재를 피할 수 없듯 다리에서 오는 신호를 무시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리는 뇌의 언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특히 이런 신호들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증상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안심합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마지막 경고일 수 있다는 걸 이제 여러분은 아십니다. 괜찮아졌다고 넘기지 마시고 지금 당장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3분 자가 체크법,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의자에서 일어나기, 눈 감고 서기, 발바닥 감각 확인하기, 일직선 걷기. 이 4가지만으로도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 상태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와 함께 매일 30분 걷기, 금연, 절주, 충분한 수면.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뇌혈관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작은 신호, 마지막 경고, 평생의 후회. 이 세 단어가 무겁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이제 여러분은 이 모든 걸 막을 수 있는 지식을 손에 넣으셨습니다. 다리가 보내는 신호를 이제는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그 신호를 알아채는 순간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